자, 마지막으로 이거 일주일을 묵혀놨던 건데 너무 오래됐어. 이게 이국장이 포기를 안 하고 결국 하기는 하는데요. 제발 좀 해줘. 러시아 드론 테러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크레물린궁 상공에서 드론이 격추를 당했죠. 그래서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 거다,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미국이 했다 등등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저 장면이 그 영상을 탔는데 어떻게 저걸 찍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날아가는 거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 앵글로 우연히 찍을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저거는 이제 푸틴이 원래 저기서 이제 자는 숙소죠. 일종의 관저 같은 쪽 상공인 건데, 드론이 폭발을 하는데 저게 보시면 드론 자체의 폭발이 아니라 무슨 이제 주장은 그래요. 피격을 받아 격추당한 것 같아. 격추를 당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격추를 하는 쪽에서 쐈던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서 쏴 올린 기관총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누가 봐도 자폭인 것 같거든. 네. 근데 뭐 격추를 시켰다고 하니 저 건물에 가린 안 보이는 쪽에서도 할 수 있었다 손치긴 합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정치적 의도를 뭘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거죠. 일단은 배우가 셋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젤렌스키가 시켰다.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네. 젤렌스키가 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자작극이다.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니네들 자작극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드론 사업가는 내가 했다. 이상한데. 죽을라고? 죽을라고. 죽을라고. 진짜. 아니, 우크라이나 안에도 다 젤렌스키 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또라이도 있는데, 이 돈 많은 또라이가, 야, 드론 보내가지고, 크레물린 폭격하면, 크레물린 광장에다가 드론 착륙시키면, 7억 줄게, 7억. 라고 현금을 우크라이나 7억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있나 이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있는 방공망으로는 사실 크레물린 궁에 착륙할 수 있는 드론을 내린다는 게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7억을 노린 날파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미국이 뒤에서 배후선언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용된 드론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 눈에 익은 드론입니다. 한번 드론 사진 모양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예요? 네. 뭐 이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전에 보내준 사진인데, 저거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제 드론 중에 경비행기처럼 생긴 비행기 모양의 드론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6월 20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드론인 경우에는 그 형태가 우리나라 용산에 침투했던 그 드론하고 비슷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형식의 비행기 모양의 나무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종의 폭탄을 100kg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는 딱 그 모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장을 안 하고 간 건 확실해요. 드론 자체만 보내본 게 확신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연습일 수 있다는 거지. 접근이 가능한가라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한 일종의 연습일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거기다 탄두가 됐든 생화학 무기가 됐든 뭐라도 실어갖고 보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인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크라이나가 보낸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드론이 주행거리, 항속거리, 날아갈 수 있는 게 한 900km 정도 됩니다. 1000km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출발을 해갖고 모스크바 상공까지 올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방공망을 다 뚫고 저까지 간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사실 이게 스텔스입니다, 사실상에. 레이더엔 감지를 안 되고 저고도로 날아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용산
꼭대기까지 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붕 하고 날아가면 특히나 밤에는 보이지도 않아. 페인트 칠해놓으면. 근데 저게 저만큼 날아가갖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 지역, 모스크바 주변 반경 지역 안에 최소한 200km 내에서 띄워 올린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날아온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저거 내가 날렸어? 라고 얘기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사업가는 거짓말인 거죠. 날 죽여줘. 아니, 그렇게까지 안 날아가는 건데, 종류도 없는 건데, 그거 날렸다 그러면 지가 출발한 장면을 찍어 아니 근데 놓거나. 되게 웃긴 게 이 얘기를 해야 사람이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우리가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뛰어봤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자작극이라면 와, 이렇게 되는 거지. 네덜바이 당했네? 띄우긴 내가 띄웠는데, 지가 띄웠다고 말도 스태프를 나왔다네?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가 뛰었는데라고 러시아가 말도 못할 거 아니야.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많은 드론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공격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훨씬 첨단 드론을 띄워갖고 보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날 당시에는 푸틴도 적이 없어서 출장가 있었고 저렇게 보냈다는 자체가 한번 시험해봤다라는 해프닝성에 끝나는 정도의 사안인 건데 문제는 정확하게 누가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뭔가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거나 누가 했는지를 모르면 그건 대부분 미국이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나 옛날에는 그거 대부분 IS가 한 거예요 이거였는데 IS가 추워서 거기 안 가. 그러니까 가스관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였고 결과적으로 뭔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유럽 관계를 악화시키는 테러나 일종의 도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보면 미국이 개입돼 있거나 기획했던 적들이 많다는 거거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건 역시도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러시아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확전 필요성을 올리기 위해서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일방적으로 처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니까 우크라이나도 반격할 수 있다, 반격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너무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는 차원에서 미국이 개입한 상황에 모종의 인물이 저걸 날리지 않았겠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나설 진짜? 이유가 없거든.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바이든이 날리면? 바이든이 날린 거예요, 저거는. 자, 문제는 현재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냐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폭격을, 정밀 유도 폭탄을 통한 폭격을 했었다는 얘기는 드렸고. 전승절입니다, 러시아. 네. 현재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자주포 폭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쪽에 나가 있는 그 용병부대 쪽 말로는 러시아가 포탄을 안 대줘가지고 지금 전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전쟁 초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데가 그 어느 지역이죠? 바흐무트 지역에서 지금 양쪽 군대가 마지막 고지전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90% 이상을 러시아 쪽 용병들이 탈환을 해가고 있는 거고 곧 함락이 임박해 있는데 처음에는 포병 지원을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포탄이 없어서 전세가 불리하다 뭐 오히려 역으로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난 수천 발의 포탄이 계속해갖고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날아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폭탄이 생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생겼을까? 우리가 러시아에도 팔았나? 네. 뭐 북한 건가? 아무튼 그동안 러시아가 비축탄이 없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지금 단계별로 계속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유도 폭격이 끝났고 접경지 인근에서 엄청난 포격을 통해 가지고 교두보를 완성을 했어요. 저거 뚫리고 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이제
평야 지대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저쪽이 뚫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러시아의 기갑부대들이 돌격할 수 있는 시즌이 됩니다. 그럼 러시아가 기갑부대를 동원하기 위한 최적의 적기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예요. 그때 가야 이 진창이 좀 마르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 때를 대비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압박 전술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기 구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기를 대준 데는 없고 자꾸 중국은 합의 봐라라고 와갖고 외교적인 서스펜스를 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덜커덕 이걸 받아들이는 걸 미국이 진짜 싫어한다는 거지. 내가 좀 시간을 벌어줘 볼게. 내가 한국에서 포탄도 꺼서 빌려다 주기로 했잖아. 좀만 기다려봐 라고 하면서 젤렌스키를 말리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중국 쪽으로. 중국 쪽 넘어갔어요. 네. 왜냐면 대만이 진짜 열받을 노릇인데 젤렌스키가 중국이랑 시진핑이랑 통화를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대만을 완전히 까버렸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중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손발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싫은 거야, 미국은.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사안을 좀 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정전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를 공보탄용으로 던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오히려 더 정확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평화협상이 정말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든 이 평화협상의 주인공을 자기가 될 겁니다.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 평화협상을 중재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거 할 겁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젤렌스키가 거기에 진짜 이만큼 혹했어요. 그게 보여요. 뭔가 많이 챙겨준다고요. 엄청나게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게 지금 그래서 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한테 야, 안 돼 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젤렌스키가 언제 뭐 미국 말 들었나요? 지금 어느 돈만 순간, 있으면 움직이는 놈인데요. 그렇죠. 아니 중국인 이만큼 준대는데? 야, 너 재산 얼마 있다고? 사줘? 야, 그거 갖고 어떻게 코에나 붙이니? 내가 한 10조 챙겨줄게. 어떻게 해요? 인민폐로 줄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야 봤지 위안화 지금 겁나 잘 팔리는 통화야. 이제 달러 저물었어. 너 달러 재산 가지고 있지. 야 위안화 재산도 챙겨놔야지 네가 앞으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중국 실무자들하고 우크라이나 실무자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전후 복구 사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이라니까. 구체적으로. 이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끝났다고 계속 방송마다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포탄 줘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삼부토건에 800억 달러 안 된다니까. 전후복구 사업 차면은 안 지금 된다니까. 중국 때문에 물 건너 가고 있는. 그래서 중국한테 지금 개기나? 형렬이가? 계기라고 저기 뭔가를 받았겠지. 뒤에 오더를 받았겠지.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이미 젤렌스키는 중국한테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중국은 원하는 대로 단계를 탁탁탁탁 다 밟아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짱깨가 뭘 하겠어. 짱깨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큰일 났어요. 짱깨들이 다른 나라 중국이 다른 나라랑 틀린 게 뭐냐면 비전이 커요. 우리는 무슨 계획 세우면 5개년 계획 그래갖고 5년 단위로 길어봐야 20년, 30년이잖아. 얘네들은 100년, 200년 단위로 공정계획을 세워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스케일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죽어도 그게 계속 남아갖고 유지가 되는 게 중국의 특성인 거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1, 2년의 어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멀고 확실한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덤벼든다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인내력으로 관한, 특히나 외교나 이런 부분,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한 인내력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중국의 독점적인 공산당 권력과 중국인의 이와 같은 끈질긴 스킬들은 결과적으로 그 상대를 시간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굉장한 성과들을 계속 보여줘 왔거든요. 지금 젤렌스키는 못 죽입니다. 미국이. 지금은 말 안 듣는다고 못 죽여요. 왜? 젤렌스키라는 우두머리가 사라지면 100% 평화협상으로 직결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협상에서 나선 지도자는 완전 반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친소련이라든지 그렇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젤렌스키는 살아남아서 이승만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동서문화를 하든 아니면 평화협상을 해갖고 정리를 하든 그래도 남아서 친미 정권의 찌꺼기 노릇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난리쳐서 수많은 국민을 죽이고 국토를 황폐화하고 세계 경제를 다 망가뜨렸어도 나는 여전히 남아서 우크라이나의 제왕이다. 소왕제다라고 살 수 있을 만큼 중국이 돈과 지위와 권력을 보장해 준다고 살살 꼬시고 있거든요. 협상만 써봐라 어떻게 되나.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사안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드론 한두 발 터진 거 그거 드론 자체를 드론의 습격을 보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런 대담한 테러에 대한 어떠한 공모자 또는 주모자가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일 거다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막연한 의심입니다만 이거 한두 달 있으면 증거 나옵니다. 그때 가스관 폭파할 때도 폭파하자마자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미국이 한 거라고. 딱 나오는데 석 달 걸렸어요. 미국이 실제로 했다고 하는 거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는 이미 중국하고 너무 깊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발 못 뺍니다. 발 빼면 중국한테 뒤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도 이미 중국하고 그러니까 실무자 협상이 이루어질 정도라고 했잖아. 끝났어요. 이미 받았어. 다 끝났습니다. 이미 봉투는 그쪽에서 위에나 봉투가 싹 돌았어. 그렇기 때문에 명분만 찾으면 그 봉투가 왜 나와요? 응? 봉투가 왜 나와? 왠지 봉투로 줬을 것 같아. 비트코인으로 줬을라나? 아무튼 어찌 디지털 됐거나 화폐로 줬겠지. 그럼 전자지갑이니까 전자봉투로 받은 거지.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상은 의외로 빨리 진전될 수도 있고 이 모든 영광은 시진핑한테로 그렇죠. 다 몰려가면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 내년 노벨 평화상은 최선 후보는 와. 시진핑 무조건 들어갑니다. 시진핑 갑니다. 시진핑 갑니다. 100% 네. 갑니다. 바이든 바보 됐네. 네, 아니죠. 바이든은 대신 군산 복합업체로 엄청 감사장 돈을- 받겠죠. 네. 감사장. 돈을 챙겨줬기 때문에 돈 챙겼다? 야, 너 우리가 끌어내리지는 않을게 라는 약속을 받았겠죠. 선거에서 밀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아이고. 있겠죠.